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으신 분들이 내가 예전에 그때 집을 살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신문 기사를 하나 볼 건데요. 서울신문의 기사이고요. 서울 아파트 세입자 40%가 이제 월세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를 살고 그리고 더 비싼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했죠. 하지만은 지금은 전세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면서 전세 금액을 올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택의 공급 부족 그리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핵심 지역의 입지 아파트들은 직접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량도 많지가 않고 핵심 지역의 서울의 그런 전세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희소 가치가 있는 물량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물량들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일부 올리는 전세 가격을 이제는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월세가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값, 전세가 폭등의 월세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런 말씀을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좀 위기감을 조성하는 내용들, 그리고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지 않은데, 지금 현재의 팩트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오르는 전세값, 그리고 새 임대차법 시행 전보다 이제 12%가 이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월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출 비용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그냥 사는 거 하고 전세금을 빼가지고 그 금을 내가 투자를 하고 월세를 사는 거 하고 이거는 좀 틀린 개념이에요. 내가 전세와 월세를 선택할 수 있었을 때 내가 전세를 살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월세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만약에 내가 전세를 껴놓고 아파트를 사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월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월세의 지출 비용은 나가게 되지만은 이 전세금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곳에 내 집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월세를 내가 내는 것보다 전세를 끼고 산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형상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세와 월세가 있었을 때 전세를 살지 말고 월세를 살아라. 물론 그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전세가 더 나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저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살게 됐을 때 내가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출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세가 더 낫지만은 만약에 이 전세금을 활용해가지고 내 자산으로 대체를 전환시켜 놓게 된다면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1억의 전세에서 2억으로 전세금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뭐 2년에 1억씩 벌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오른 이 전세금을 올려줄 수 없다면 이것을 이제 월세로 대처해가지고 반전세 형식으로 내가 주거에 주칠 비용을 이제 내게 되는데 그러한 상승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1년새 100만 원 상승한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1년새 월세가 100만 원이 상승했다는 건데 1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직장을 잃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점이거든요. 제 주변 지인분들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이번에 그만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파이프라인의 수익을 만들어 놓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주거에까지 이렇게 비용 상승 측면에 있어서 위협을 받다 보니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사를 좀 보도록 하면은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 추이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2020년도 6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 국면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 이제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임대차 3법 이후에 더 큰 폭으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월세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리고 서울의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선택적 대안밖에 없는 거죠.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월세를 더 올려서 내주던가, 아니면 이 두 개의 선택적 대안을 내가 채택할 수 없다면 수도권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면서 지금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확대도 되고,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밀려나시는 분들이 그런 지역들의 주택을 이제 매입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주택의 가격들도 지금 현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월세 거래 증가 현상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강남구는 45.1%로 전월 대비 6%,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12.4%,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12.2포인트가 이제 상승한 부분이 임대차의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때 내 집 살 걸. 지금도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전세값이면 3년 반 전에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값을 가지고 3년 반 전에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8월 수도권의 평균 전세값은 4억 4,156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 수치 4억 원이 넘는 4억 초반대 이 가격은 2018년 1월 당시의 매매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리고 작년 새 임대차법으로 인해 가지고 10.23%가 상승을 했고,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내 집 살 걸이라고 했던 3년 반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이니까 2018년도가 될 겁니다. 2017년도, 2018년도가 될 것 같은데,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시장을 제가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면은 2013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 그 부동산 경기가 조정을 받으면서 2012년도가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2013년도가 되면서 주택에 대한 미분양들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승 국면의 기류를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가 이제 지나가면서 조금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조금 나오는 곳들이 이제 속출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나왔던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 2018년도가 되면서 눈에 띄게 이제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했던 그런 시기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2,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뭐 2013년, 2012년 정도가 될 겁니다. 2013년에서 2012년도가 됐을 것 같은데, 이때에도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가격은 비쌌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그때 내 집 살 걸이라고 하는 얘기를 20년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을 시작하고 지금 20년 정도 제가 부동산 경험을 했는데, 부동산 시작할 때도 이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2003년도에 경매법정을 갔을 때도 경매시장 끝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동산 끝났다, 경매시장 끝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동산 이제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타워팰리스나 이런 것들이 미분양이 나면서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들을 막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1997년도에 IMF 이후에 굉장히 경기가 불안정한 그런 시기였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세계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풀어진 자금들을 좀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 가격은 늘 비쌌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항상 그때 내 집 살 걸 그랬어요. 1년 전 보세요. 1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 너무 올랐다, 폭등이다, 이거 어떻게 폭락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가격은 어떤가요? 더 올랐어요. 훨씬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017년도, 20년 동안 늘 항상 올랐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은.
여기에서 이제 파동이 있었는데 이 파동 속에서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한 채는 이 파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자금 여력이 될 때,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때, 상황이 될 때, 이럴 때 마련을 하면 된다는 게 진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저는 여기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택 가격은 폭락이 아니라 조정은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은 올 겁니다. 조정은 올 건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저는 몰라요.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과 맞물리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이런 시기가 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은 세계적인 공황이 오게 된다면 이렇게 폭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에는 저 역시 쉽지가 않고, 이런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때 살 걸, 뭐를, 내 집을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시간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대부분 그때 내 집 살 걸, 그때 전세 계약하지 말고 재계약하지 말고 내가 대출 얻어서라도 조금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직접 근접이 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걸, 그때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신도시들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미분양이 나고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 자리를 찾아갔거든요. 자기 자리를.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향하면서 가격 상승 여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그 초창기 시기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됐던 분양 물량들이 많았어요. 검단이라든가 뭐 양주 회천이라든가 이런 뭐 양주 신도시라든가 이런 곳들에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은 그거예요. 실거주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실거주라면 떨어져도 내가 살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 직업이 직장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내가 직주 근접에 가깝다고 하면은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버티지 못했다는 거죠. 2008년도에도 제가 부동산을 했을 때 이때도 투자 컨설팅을 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부동산이 반토막이 나고 했어도 결국에는 버티신 분들, 자금 여력이 있거나 자기가 실거주를 하면서 버티신 분들은 거의 그 떨어진 가격만큼 그 이상 회계해가지고 그 가치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떨어지는 시간이건 올라가는 시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면서 거기에서 잔잔한 파동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20년을 경험한 제 부동산의 경험입니다. 이거를 뭐 데이터화로는 많이 나와 있겠지만은 이거를 제가 확신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00%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면 됩니다. 다만 선택을 하지 않고 실행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무주택자가 됐을 거고, 그리고 무주택자이면서 앞으로도 가격이 떨어지기를 하염없이 내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내 집 마련 못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은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내 전 재산이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쉽게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라고 한다면 2억의 아파트를 샀는데 이 2억의 아파트가 반토막이 돼서 1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1억의 아파트를 쉽게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1억이나 손해를 보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내 집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 집을 던지겠느냐. 정말 어려운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경매가 넘어가거나 이런 주택을 던지는 거지, 내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고 있거나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2억짜리 아파트가 5천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 안 판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누누이 이런 영상들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전히 비싸요. 집값은 비쌉니다, 여러분. 왜? 늘 비쌌다고 제가 항상 말하죠. 늘 비쌌어요. 늘 1997년 폭락이 됐을 때도 2008년도에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도
늘 비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비싼 가격 때문에 주택을 못 사는 분들, 그리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내 집 마련 못 한다는 거죠. 여전히 제가 검단 신도시라든가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실거주면 괜찮다, 실거주면은 내 집 마련 했을 때 리스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 주택들을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입주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그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지만 내 집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도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가 용기를 내서 실행을 해야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용기를 내서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5억에 내 집 마련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만약에 2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반가격이 됐어요.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동산을 사고,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고, 그리고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경험, 값비싼 경험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주택자분들은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경험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지금 같은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라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같이 주택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부동산을 사라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무조건 부동산을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만약에 내가 필요한데 자동차를 통해서 내가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도 갔다 오고 하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있어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데 이 자동차를 여러분들은 2,500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손가락을 빨면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싼 자동차를 내가 활보로라도 사는 거예요. 산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꼭 필요한 것,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여러분들께서 시기가 적절할 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금이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여건이 돼가지고 지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대출 40%를 이용해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저는 내 집 마련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시게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 부동산 재테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고 실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삶이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면 그런 기회조차를 모두 상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많이. 저도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부를 잃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하는 영역도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규제,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이런 풍선 효과들로 인해서 주변의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를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알았으면은 대출 규제가 완화됐을 때 수백 채, 수천 채 사놨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선택했던 것들이 잘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과거를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지금도 두려워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뭐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무리해서 주택을 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무리해가지고 내가 영끌을 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뭐 사채까지 빌려가면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기회는 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내가 자금 여력이 안 되면은 내 능력을 올려가지고 내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내가 매입할 수 있다면 또는 청약할 수 있다면, 그리고 청약이 기회가 된다면 도전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주택 가격이 비싸서 두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 집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집을 통해 가지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생성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내 생산력을 높일 수 있고 수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면 이런 결정들을 빨리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집을 살려고 생각조차 안 했지만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 맞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서울신문 보니까는 임성배 TV 보니까 그때 내 집 살 걸. 내 10년 전에 생각해 보니까는 2011년도에 그때 부동산 가격이 완전 바닥이었는데 그때도 나는 집을 못 샀다는 거야. 그래 그때 왜 못 샀지? 그때도 내가 집이 비싸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집을 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못 샀지만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아 주택이 필요한 거구나. 주택이라고 하는 게 내 집 한 채는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일을 못하게 됐을 때는 그래도 내가 주택 한 채가 있으면 주택 연금으로 돌린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팔고 또 작은 주택을 옮길 수도 있고 뭔가 선택적 대안들이 많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이 꼭 필요하고 그런 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출이 안 되니까는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은 내가 소비 지출을 줄이시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그때 내 집 살 걸. 그때 내 집 살 걸. 저도 이런 그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때 그거 투자했을 걸. 아, 그때 그거 샀었어야 되는데. 하거든요. 늘 사람은 후회를 하는데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때 내 집 살 걸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셨으면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는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출도 좀 줄이시고 그리고 자본금도 많이 모으셔가지고 기회가 되시는 좋은 곳에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청약의 전략이나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구축의 아파트도 관심 있게 보시고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을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집 한 채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힘내시고 내 집 마련의 꿈,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